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요즘 보이는 기사들을 보면 헛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일면 그들이 내놓는 해명들이 그냥 웃깁니다. 자, 오늘도 그들은 우리를 웃겼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영끌에서 집 사고 빚내서 코인 등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125조 원을 투입해서 빚을 탕감시켜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이 정책에 대해서 꼬박꼬박 대출금 갚고 투자보다는 저축하며 성실히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도박할걸!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 아우 따뜻해. 자, 이와 같은 해명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을 짓기로 한 공약을 뒤집고 없던 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세종 지역은 물론 충청권 사회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집값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었던 것이고 충청권에서는 이 제2 대통령 집무실 건설 같은 공약을 보고 땅값 상승을 기대해서 그렇게 윤석열을 찍어댔던 겁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정권 교체 때문에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왜요? 다 땅값 때문입니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게 보기에 없으니까, 보기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창피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정권 교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제2 대통령 집무실 건설 같은 게 엎어지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왜 찍었는데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분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런 해명을 내놨던 겁니다. 공약 파기 말고 공약 재조정이라고 봐달라. 그게 그거지. 지금 쓸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무실을 쓰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든다.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기보다는 일단은 미뤘으면 한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이라는 걸 지역 주민들도 알아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 지역에서 더 자주 회의하는 식으로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령머드 축제에 참여했던 윤석열 때문에 주차장 막 잡아먹고 막 길 막히고 불편이 어마어마했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한 지역 축제장에 자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서 뒷단에는 관심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불편을 자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얼마가 나왔습니까? 최소 1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만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았을 엄청난 세금을 펑펑 써대면서 세종 제2 집무실 공약은 취소해버리면서 한다는 말이 세금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해명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세금을 아끼는 마음이다. 아, 따뜻하고 알뜰한 윤석열의 마음을 이해해달라. 아, 재밌습니다. 이게 매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 코미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우리를 웃길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박형준은 부산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이거 윤핵관 장제원이가 부산시장을 하고 싶어서 박형준을 날리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제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선거장에서 이렇게 유세를 했습니다. 3선에 성공하면 부산시장 한 번 하고 대통령 한 번 하고 싶다. 사상을 빛낼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으로 키워달라.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벌금 500만 원 구형으로 박형준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 같은 혐의로 500만 원이 구형된 사례를 찾아보면 대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돼서 직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500만 원을 구형받고도 80만 원으로 선고되었고 국힘 이채익 의원은 500만 원을 구형받고도 70만 원으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형준을 봐줬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의 박형준 벌금 500만 원의 구형의 의미는 장제원이 박형준을 날린 거냐 날린 게 아니냐 이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검찰은 똑같은 혐의를 두고 박형준에 대해서는 휘뚜루마뚜루 대충 기소하고 사실상 봐주는 500만 원을 구형한 반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덤벼들었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자 프레시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재명도 1년 6개월이었는데 검찰은 왜 박형준의 500만 원을 구형했나? 자,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지난 이재명 의원과 지금의 박형준의 경우를 간단히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검찰은 여기에 항소해서 2심 재판장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상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은 대법원에 가서 결국 무죄를 받아서 겨우 살아났던 겁니다. 반면 박형준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에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되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형준이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박형준은 둘 다 몰랐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하고 박형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 이재명보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박형준이 형이 훨씬 더 가볍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이가 났던 부분은 검찰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을 처벌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매우 약했다는 거죠. 그 약했던 의지는 박형준의 변호인단의 최후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박형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작성자들도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에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검찰은 공소장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제대로 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전하고 있는 이 검찰의 법정 주장은 대개 이렇습니다. 피고인 박형준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중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범죄다. 이렇게 전하면서 마치 검찰이 박형준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검찰은 의지가 없다. 그것은 500만 원의 구형의 판례들, 이재명 의원의 사례, 이 프레시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은 박형준이 500만 원 구형 소식에 사람들이 장제원을 소환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이게 장제원이 한 거야? 권선동이 한 거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관 정치가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들의 충성 경쟁은 언젠가 그들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겠습니다.